한 유튜버 분께서 환율 폭등을 예측했던 자신이 옳았다고 이야기하니까 구독자분들께서 역시 대단하다고 호응을 했습니다. 5% 남짓 변동한 것을 두고 폭등이라뇨.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미래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려는 사람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늘 존재해 왔어요. 니즈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말 연초만 되면 점집이 성행하고 시장에는 주가나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는 가짜 도사님들이 넘쳐나기 마련입니다. 워렌 버핏을 비롯해 시장에서 오랜 기간 성과를 낸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하나같이 겸손합니다. 스스로 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섣불리 예측하려 들지 않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장기 성과를 거둬보지 못한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시장을 예측하려고 들어요. 참 용감한 분들이죠. 유튜브에서 전문가라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매번 예측을 하고 번번이 틀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인기는 사그라들기는커녕 더욱 치솟아요. 추종자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아니 왜 그럴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중에 설득의 심리학이란 책에서 나왔던 지구종말론자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종말의 날을 예언한 수많은 집단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땠나요? 한 번도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구종말의 날로 예고된 날들은 어김없이 평온하게 지나갔지만 신도들은 와해되지 않았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믿음이 증명되는 순간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을 버릴 것 같은데 잠시 당황할 뿐 곧 신념은 더 커지고 굳건해졌습니다. 다시 똘똘 뭉쳐 더욱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러한 심리를 밝혀낸 용감한 심리학자들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 사회심리학자 3명이 이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지구종말론자들의 의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언이 빗나갔을 때 추종자들의 반응을 관찰하고 분석하기 위해서죠. 처음에는 자신들이 믿고 있던 지구종말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신념과 현실 사이의 불일치, 즉 인지부조화를 겪고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이도 잠시일 뿐 그럴듯한 이유를 다시 찾아내고 자기 합리화를 시작한다고 해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멸망을 피해갔다며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정신 승리를 거두는 거죠. 그리고 단지 지구종말이 잠시 연기되었을 뿐 지구종말은 반드시 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위해 더욱더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기존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한다고 합니다. 외부인들이 이들을 바라보면 바보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지구종말이 됐건 부동산 폭락이나 국가 부도가 됐건 그 믿음에 모든 것을 건 사람들입니다. 지구종말을 믿은 사람들은 전 재산을 처분해서 그날을 준비했고 타인들의 비웃음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부동산 폭락론이나 국가 부도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자산을 현금으로 들고 있거나 예적금에 돈을 넣어두고 있을 겁니다. 시장이 상승하는 동안 그들이 멘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곧 시장이 무너질 것이라는 강한 믿음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런 그들이 이제 와서 그 믿음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들은 스스로 그 믿음을 부정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스스로 어리석었음을 인정해야 하고 또 실패를 받아들여야 하죠. 그건 그들에게 너무나 가혹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약해지기는커녕 더욱 공고해지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시기가 조금 연기된 것일 뿐이라 믿으며 말이죠. 이렇게라도 정신 승리를 거둠으로써 그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구글에서 지구종말론이라고 한번 검색해보세요. 가깝게는 2018년 4월에 한 차례 무산됐고 여전히 2019년 12월 21일을 지구종말의 날로 정해놓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유튜브에서도 부동산 폭락을 외치시는 분들은 여전히 폭락을 외치고 있고 국가 부도를 외치시는 분들은 여전히 환율 폭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율 폭등이 최근에 있지 않았냐고 따져 물으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환율이 폭등했나요? 지난 10년간의 원달러 환율 추이입니다. 물론 최근에 1200원 가까이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폭등인가요? 지난 10년간 환율은 1100원 전후에서 움직였습니다. 변동환율제에서는 국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환율이 등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쇼바와 같은 것이죠. 경제사정, 즉 도로사정에 따라 수축되었다가 팽창하기를 반복합니다. 오히려 환율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지난 1년간 원달러 환율은 대략 1130원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5% 남짓 변동한 것을 두고 폭등이라뇨. 얼마 전 한 유튜버 분께서
환율 폭등을 예측했던 자신이 옳았다고 이야기하니까 구독자분들께서 역시 대단하다고 호응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놀랍기도 하고 참 신기했습니다. 분명 그분은 국가부도의 날에 대비한 투자를 설명하면서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던 사례를 설명하면서 경제위기가 오면 환율이 급등할 것이니까 달러에 투자하라고 권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IMF 때는 800원이었던 환율이 2000원까지 상승했으니까 급등이 맞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900원대에 머물러 있던 환율이 1500원 가까이 상승했으니까 급등이 맞죠. 각각 150%와 60% 정도 상승했으니까 급등이라는 표현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5% 남짓 오른 것을 두고 급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일상적으로 늘 일어날 수 있는 움직임에 불과합니다.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니까 모두 현금화해라. 달러 예금에 모두 투자해라. 부동산이 폭락할 거니 살던 집을 팔아서 전세로 옮겨라 등등 이런 무책임한 말들을 서슴없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무섭고 두렵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 매매 차익을 노리는 전문 투자자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그냥 걸으세요. 그래야 투자 시장에서 오래오래 살아남으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샀다 팔았다 타이밍 매매를 해서 한두 번 성공한 사람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성공해서 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이나 하워드 막스 같은 위대한 투자자들도 거시경제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투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만 사계절이 순환하고 반복되듯 경제에도 회복과 하락, 후퇴, 침체의 사이클이 순환하기 때문에 그 사이클 상에서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짐작할 뿐입니다. 그들은 불가능한 내일을 예측하기보다 본질에 집중합니다. 시장 상황이 아니라 개별 기업에 집중을 하죠.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이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면 매수해서 제 가치를 찾아갈 때까지 아주 오래 보유합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겠죠. 좋은 입지에 저평가된 것을 골라 제 가치를 찾을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 투자의 핵심입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화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거꾸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경기 사이클상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회복기와 침체기입니다. 앞으로 올라갈 일들만 남았거든요. 경기 사이클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경제학자들에게 어려운 일,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거는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지만 미래가 어떠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쓸데없는 노력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사이클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진폭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화랑기의 정점에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화랑기가 너무 오래 지속되어 거품이 커졌을 때를 두려워해야죠. 경기의 진폭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경기 순환을 하고 있다면 샀다 팔았다 하는 것으로 이득을 보기 힘듭니다. 고점과 저점을 정확히 짚어내기도 힘들 뿐더러 비용만 발생하거든요. 그러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옥석을 가려 투자하시고 지속 보유하는 것이 어쩌면 현명한 일일 겁니다. 그럼 경기의 진폭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금리의 움직임을 통해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그만큼 화랑이 오래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닷컴 버블이 붕괴된 1990년대 말이 그러했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되었던 2007년까지가 그러했습니다. 경기 확장이 지속되면서 과열을 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금리를 올렸다는 것은 경기가 워낙 좋아서 금리 인상으로도 쉽게 경기가 진정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그만큼 거품이 커졌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냥 정상적인 경기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몇 차례만으로도 경기 하강을 걱정해야 할 정도니까요. 경기 과열이니 거품이니 하는 것은 지금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섣불리 알 수 없는 미래를 예측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대놓고 움직이는 보이는 손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보이는 손입니다. 첫째는 정부의 정책이죠. 재정 지출을 늘려 돈을 풀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돈을 걷어들이고 있는지 보세요. 둘째는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입니다. 금리 인상을 통해 과열을 막고자 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지 보세요. 지금 정부는
경기를 살리겠다고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고 중앙은행도 금리 동결 내지는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절대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고점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매번 국가 부도를 외치는 사람들, 또 부동산 폭락론과 폭등론을 외치는 사람들, 금리 상승과 환율 폭등을 외치는 사람들, 그들의 예상은 늘 보기 좋게 빗나가지만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전혀 줄지 않고 늘어만 갑니다. 마치 지구종말론자들과 묘하게 닮아 있어요. 아무리 공포와 탐욕을 파는 것이 돈벌이가 된다고 하지만 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장은 그저 제가 할 길을 갈 뿐입니다. 경기 사이클을 따라 순환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길을 가시면 됩니다. 상식의 힘을 믿고 저평가된 자산들을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씩 사서 모으세요. 모두 현금화해야 할 타이밍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의 비중을 늘려가야 할 때가 있을 뿐이죠. 호황이 너무 길게 오래되어 거품이 커질 때, 시장이 한없이 상승할 것 같이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현금의 비중을 늘릴 때입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